예, 이 위원장의 정확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님, 저도 이 북핵 문제는 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칙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부분만 조금 따로 떼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부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115명의 민간인 탑승자를 사망케 했던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갔던 후 20년 9개월 만에 이 오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북핵 문제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또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한 것입니다. 이 힐차관보가 김숙 본부장에게 방북 결과 보고도 하고 또 외교안보수석에게 브리핑도 하고 대통령께도 브리핑을 했다고 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유명한 장관에게 7일하고 9일날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협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에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이 동의를 받고 삭제된 후에도 지난 16일 날 노동신문 논평의 글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패당으로 지칭하면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에 대한 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얻을 거 다 얻었고 육자 회담을 통한 합의도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자기의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이런 제재 조치는 다시 복귀될 수 있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갈루치와 강석주 회담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전 7패입니다. 미 국무성의 대북 협상 기술은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북한의 생떼 그리고 막가파식 벼랑끝 외교에 판판이 미국은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힐 차관보의 대북 테러 지정국 해제 협상은 마지막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보기 위한 도박이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선물만 잔뜩 안겨주고 만 꼴이 됐습니다. 북한은 불리한 정황이나 상황에 늘 또 다른 협박이나 그 상황을 덮고 그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북한인데 미국은 성과에 조급해서 늘 이런 바보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도 이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글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것에 대해서 물론 비록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도 미국을 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합당치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단어가 짠 건 아닙니다. 대국민 이 감정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이런 장관께서 미국 정부에게 테러 지원국 해제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설명하고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해 주도록 요구해야 했던 건데 동의를 선뜻 해준 것에 대한 본 의원은 유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칼 폭파 사건, 그리고 태극권 영사 피살 사건, 이한영 씨 피살 사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수 피격 사건, 간첩 원정화의 테러 기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의 이 테러에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데 외교부 대변인이 말이죠. 환영 논평을 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테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 정부의 원칙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가 미국의 지원과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과연 북한 핵을 해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동맹국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서로 공동의 책임으로 같이 같은 배를 타고 그 해결해 나가는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장관의 답변보다 본위원의 설명에 동의할 거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답변이 뭐 천편일률적이고 또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거의 똑같은 대동소이한 답변이 나와서 저도 질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핵 문제는 뭐 딴 의원들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덕 의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김충환 의원님께서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계셨지만,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미주 지역 재공간을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로서 우리 국가적 차원의 자원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외교에 관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상액이 연평균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2006년도에는 1억 4,10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나 2007년도에는 말이죠. 연구개발비는 아예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협의회라는 게 있죠. 에너지 외교 전략협의회. 네네. 그게 올해 5월경에 단 한 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장관님, 그렇죠? 장관님, 그렇죠? 예. 예. 에너지 외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올해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외교부에서 배포한 17개 자원부국 자원현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요. 여기 예멘급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전부 일반 자료들이고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서 수집하고 정리한 보고서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터넷에 뜨면 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다 못 들겠는데 이거 보면 말이죠. 무슨 인프라 산업 현황,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 다 선생님 마무리해 주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자료를 만들도록 제가 이번에 남이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외교적 외교의 보고서 이걸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더 강하고 대자원적을 꼭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야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네, 존경하는 구상찬 의원님,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제대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한 160억 정도 기획정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우리가 좀 신청한 대로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감 현장에서 생생한 사진 기록을 남겨오신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